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지금 바쁘게 실적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장 마감 직후에 좀 실적 발표 나왔는데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것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요. 시간에서 약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그 성적표 자체는 완벽한 A+ 성적을 받는 것으로 일단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출이면 매출, 이익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주요 분야에서 모두 매출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슈가 있다 그러면 10개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10개 사업 모두가 이제 매출의 증가세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아쉽게도 게임 분야라든가요. 그리고 윈도우 OEM 분야 등 비롯해서 한 3개 정도 분야는 매출이 증가세가 좀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라든가요. 그리고 마이크로 365 그런 비즈니스 부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여하튼 시간에서 주가는 약간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알파벳이 되겠습니다. 알파벳은 약간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발표된 매출이라든가요. 주당 이익은 모두 소폭이나마 기대 이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 분기보다 분명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가장 중요한 소위 클라우드 분야라든가요. 그리고 광고 분야가 모두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분야도 기본적으로 기대 이상의 매출을 발표했는데 문제는 가장 큰 거는 구글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광고가 들어가는데요. 광고 매출이 약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658억이 예상됐는데 655.2억이 났기 때문에 약간 미스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주가 약간의 하락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클라우드에 대한 전망 자체보다 89억보다 높은 91억 달러를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4%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날 10% 가까이 떨어졌었는데요. 오늘 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월가의 좀 평가는 하루 정도 지나고 나야지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표는 B+ 정도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이 AMD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AMD는 지금 올해 들어서 소위 엔비디아 다음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지금 한 5분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이익과 매출은 거의 맞췄습니다. 주당 이익은 77센트가 예상되는데 77센트 정확히 발표됐고요. 매출은 61.4이 예상되는데 60여억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세세한 내용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AMD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소위 AI 시장에서의 GPU가 얼마만큼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장악할 수 있냐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한 200억 달러 정도로 올해 매출이 예상됐었는데요. 상당히 더 늘려야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에서는 지금 강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얘기는 내일 아침에 다시 새벽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선호하시고 매일매일 여기 가셔갖고 커피 사 드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모두 미스가 났습니다. 특히 미국보다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의 동일점포 증가율 이런 것들이 약간은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당 이익이 93센트가 예상됐는데 90센트밖에 못 나왔고요. 96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매출이 94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시간에서 바로 급락했다가 지금 약간 또 반등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간의 상황은 주가가 상당히 등락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월가 평가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의 평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는 96달러가 예측이 됐는데 발표치가 94달러로 시장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의 소폭 하락. MS도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문제는 좀 알파벳이다라고 좀 제시가 되네요. 시간 외에서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의아한 것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좋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분석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또 AMD의 실적까지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인사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남은 2024년을 보기 전에 2월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S&P 500 지수가 3%대 한 달 동안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만 6번째의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 좋은 미증시의 1월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이런 효과가 없었어도 미증시에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분석해 주실까요? 2월도 함께. 네,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 주시장도 좀 더불어서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미국만 좀 올라가고 약간 한국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분들은 약간의 속상해 하신 분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분산 투자하시면 나름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까지입니다. 뭐 오늘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오늘 뭐 지나고 나면 움직인 게 하나도 없겠고요. 다운은 조금 올라갔는데 결국 S&P 500이 어저께까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3.3%가 연초 대비 올랐습니다. 벌써 6번이나 사상 최고가 같고요. 다운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7번이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한편 나스닥도 4.1% 올라갔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종목군이나 그러니까 지수별로 보면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가 있습니다. 중소형주의 기대가 높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오히려 금리가 다시 반등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섹터별로 보면요. 흔히 얘기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소위 그 성장주가 밀집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IT 등 성장 섹터 두 개만이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들 두 개 섹터가 9.9%, 6.9%가 떨어졌고요. 상대적으로 네 개 섹터는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역시 엔비디아나 AMD가 뭐 대표적인 거 되겠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를 비롯한 소위 IT 업종이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야 하는 것들이 시가총액 크면서도 많이 올라간 종목군이 되겠고요. 아쉬운 것이 역시 테슬라, 보잉 이런 것들이 좀 명예롭지 못하죠.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떨어진 20%가 넘게 하락한 종목들도 4개나 있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금년과 같이 강한 1월을 보냈을 경우에 남은 11개월 어떨까 하냐는 또 궁금증과 또 걱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식은 미국 주식을 좀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많이 올라가면 일단 팔고 보는 성격이 있고 그런 습성이 있기 마련인데요. 좀 진행되면 오랫동안 하시면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요. 금년과 같이 강한 1월을 보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는 3% 이상 올라갔는데요. 2% 이상 상승했다는 경우에 보면 남은 11개월도요. 즉 2월부터 11월까지도요. 상승 확률은 무려 84.4%. 평균 상승률은 12.3%나 더 올랐다는 데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늘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1월에 하락했을 경우에 뭐 재작년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남은 11개월의 상승 확률을 뚝 떨어져서 60%, 상승률 평균도 2%에 불과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연초 그리고 올해 연초에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가 무산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걱정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도요. 산타랠리도 무산됐고요. 특히 1월 첫 5일을 중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통계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산타랠리도 무산됐고 1월 첫 5일도 하락했지만 반면에 2월 달에 2%가 넘는 상승했던 경우만 또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불과 3번밖에 없었습니다. 3번. 1985년, 1991년, 1993년이 있는데 물론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남은 기간 상승률을 11번 동안 100%, 3번 모두 올라갔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연간 상승률은 무려 19.9%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금융, 수급 상황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오늘 아주 좋게 나왔고요. 특히 지난 한 주의 펀드 흐름만 보더라도 미국 대형주 펀드에 압도적인 자금이 유입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도 내시면 많은 분들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시기에 살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한 그림 하나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패시브 펀드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수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액티브 펀드는 이제 종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인데요. 최근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패시브 펀드에 돈이 더 들어옵니다. 액티브 펀드 해봤자 돈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개별 종목이나 개별 종목의 선택,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절대적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년간의 투자 대상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S&P 500만 꾸준히 투자하셨더라면 연평균 9.5% 거의 10% 수익이 났다는 것인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가 열심히 사고 팔고 종목 선택했던 분들은 리스크 관리도 하고 뭐 다 했던 분들의 평균은 연평균 3.6%. 즉 개인 투자가들이 아무리 사고 팔고 열심히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지수의 수익률의 3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것들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뉴욕 증시가 네. 1월에 이제 증시가 올랐을 때 남은 11개월의 상승률의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소비자 신뢰 지수의 좀 좋은 호조세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비영리 단체고요. 아주 권위 있는 곳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려 5천여 세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기 상황, 고용 상황, 소비자 동향 등을 설문조사하시는 건데요. 이 소비자 진례지수가 2021년 12월 이후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가요, 고용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미국 시장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그 블랙록이 좀 투자 의견, 상향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네, 블랙락 하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삼성 자산 운용, 그리고 뭐 미래에셋에서는 타이거업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뭐 수백 배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요. 그곳에서 미국의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등급을 중립해서 상향을 올렸고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AI를 중심으로 한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촉발된 작년부터 이어진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2% 선까지의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빨리 올해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긴 흐름으로 주식 투자,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도 기술주 비중을 여전히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기술주 관련 ETF가 3개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흔히 얘기해서 섹터 ETF가 되겠는데요. IT만 집중적으로 보여준 데는 IVB가 대표적인 블랙락의 ETF가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또 S&P 500만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테크비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 어떤 브레이크 스루하는 세상의 기술적 혁신을 이루는 6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테크비라는 ETF도 있는데요. 공교롭게 세 개 모두 뭐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지만 이런 주식 ETF를 하신다 그러면 종목 선정의 어려움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S&P 500 지수가 13주 가운데 12주가 오르면서 올해 랠리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M7 등의 대형 기술주가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하기보다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간의 상승세를 다지는 기간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나스닥 차세대 100 지수 안에서 종목을 찾자. 동의하시나요? 네, 일정 수준 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큰 틀은 여전히 빅테크, 큰 주식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간 다크호스 정도 종목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 1등부터 100등을 갖고 있는 것이 QQQ란 거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고 이것은 연금 펀드에서 국내에 상장된 그래서 나스닥 100 투자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연초 대비 4.55%가 있습니다. QQQ는 많이들 웬만한 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익숙치 않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QQQ에다가요, 영어 스펠링 J, 주니 할 때 J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차세대 나스닥 100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1등부터 100등이 QQQ라면 101등부터 200등은 QQQ 주니어입니다. QQQJ인데요.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작은 것들이 재미없었던 것인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주봉상 그림을 보면 전형적인 주봉상 저항을 지금 다시 돌파할 그런 기세가 있는 그림이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BTIG가 4개의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만 드릴 텐데요.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즈 저희 코너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마침 오늘 그 실적을 발표한 F5 보안 업체가 있습니다. 이 주식도 4개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겠고요. 다음은 의료기기와 생명공학에는 홀로직과 리플리젠 등이 BTIG가 선정한 차세대 100 중에서 주목할 주식으로 뽑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세대 나스닥 100 종목들을 좀 주목하신다면 얘기한 이 종목들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항경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